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2공항 건설 업무를 총괄할 제주도 공항확충지원 종합대책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나 이주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공항이 필요하다며 공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만들면 소음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복합도시, 즉 에어시티 기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업지구로 흡수를 하게 된다면 24시간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2공항의 개항 시기를 앞당기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절충도 시작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만나 국비 예산 지원과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 단축을 요청했고,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에서 신속히 돕고 행정 절차 시간은 최대한 줄여주겠다며 주민협조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원 지사는 내일 청와대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2공항 건설이 확정되면서 도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의 입지와 규모만 제시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청사진은 마련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성산읍 일대 5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4조 1천억 원. 제주도 1년 살림살이 규모와 맞먹는 막대한 예산이지만 정작 공사비 확보 방안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을 기존 공항과 어떻게 나눠서 운영할지도 결정해야 되는 상황. 주민들의 소음 피해와 연관되는 제2공항의 24시간 운영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선을 24시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개혁하고 계신지. 또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저희가 건설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음 문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운영 시간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구상 중인 에어시티 조성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 내년에 용역을 실시한 뒤 공항 기본 계획에 예산을 반영하거나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개발 사업의 이득이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육지의 대규모 기업들이 그 수익을 전부 창출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공항과 연계되는 도로 건설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활주로와 공항청사 출입구 위치 등을 놓고 지역 간의 갈등도 우려됩니다. 이처럼 제2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만만치 않는 과제들이 남아있는데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현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국책 사업에서 되풀이되어 온 지역 주민 갈등입니다. 당장 자신이 살던 집과 땅, 농지를 내놔야 할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 내의 찬반 갈등도 예상됩니다. 일방적인 결정, 관료적인 행정,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묵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정부에 동조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언제나 묵살될 수밖에 없어요. 이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떠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핵심적 갈등 요인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해 공항 확장에 들어간 일본 오키나와 나하 공항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공참여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7년 동안 2만 4천 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 94%의 찬성으로 바다를 매립해 기존 공항을 확장하기로 결론을 낸 겁니다. の意見を取り入れながら計画を立てていったことがこういった
事業につながっているものと考えます。 오스트리아 빈 공항 확장의 경우 중립적인 제3자를 조정관으로 지명한 뒤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24시간 운영이나 대규모 민자가 소요되는 에어시티 조성 등을 놓고 도민 사회의 공론화가 필요한 제주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결국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제주도의 실천 의지가 제2공항의 완공 시기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의 최근 땅값 상승률이 제주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성산읍의 땅값은 올해 초보다 3.75%로 올라 제주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제2공항이 들어서는 성산읍 5개 마을 토지의 41%는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해양문화축제인 최남단 마라도 방어축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맘때면 한창 잡혀야 할 방어가 자취를 감추는 바람에 어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어잡이 배들이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들어옵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조업에 나섰지만 어창 안에 담긴 방어는 대 6마리뿐. 지난달부터 마라도 해상에서 잡힌 방어는 1,5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줄었습니다. 조업이 안 되나 다 해서 7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예년보다 이게 얼마나 준 건가요? 많이 줄었죠. 거짓말 작년에 비하면 거짓 70% 거짓 다 죽었다고 봐야죠. 18년 만에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수온이 급격히 높아지자 북태평양의 방어들이 마라도까지 남하하지 않아 최남단 방어축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제장인 모슬포항 부근의 식당들은 방어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무게가 4kg이 넘는 대방어 값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비싼 13만 원을 넘었습니다. 상인들은 대목을 놓칠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방어가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엊그저께 가격대가 2배 이상이 엄청 뛰어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방어 물량을 지금 구하지 못해서 지금 축제 기간 동안에 좀 많이 걱정입니다. 축제장 안에서 판매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에 쓰이는 방어는 3천여 마리. 미리 잡아둔 방어로 겨우 축제 준비를 마쳤지만 물량을 확보하는 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지금 방어가 지금 마라도 근해에 내려오지 못해서 원래 한번 지켜보시고 내년에 좀 날짜를 좀 더 늦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겨울철 최고 횟감으로 꼽히는 방어를 찾는 손님은 늘고 있지만 어획량은 줄면서 어민과 지역 상인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 위촉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추천한 감사위원 A씨는 보조금을 받는 감사 대상 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원장이라며 감사위원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올해 감사 대상 기관에는 해당 법인이 포함되지 않았고 특정 사건과 관련이 될 경우 A씨는 심의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입법 로비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제3부는 내일 오후 3시 20분에 김재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 명칭을 바꾸는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5,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도 시험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 지역 수험생 7,300여 명이 시험을 치르는 도내 14개 시험장에서는 수험생과 감독교사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수능 당일인 내일 아침에는 경찰이 시험장 200m 앞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듣기 평가가 진행되는 오후 1시부터 40분 동안은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로 광양초와 덕수초, 세화중과 제주중앙고, 저청 초중학교 등 5개 학교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다혼디 배움학교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과정 특례가 적용되며 4년간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기존의 5개 학교를 포함해 모두 10개 학교가 다혼디 배움학교로 운영됩니다. 한때 천연기념물이었던 무태장어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양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성산읍의 한 양식장이 미생물로 사료 찌꺼기를 분해하는 친환경 양식 기술로 올해 처음으로 무태장어 7톤을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성 어종인 무태장어는 중국에서는 일반 뱀장어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 식용으로 수입이 늘자 지난 2009년 천연기념물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건설과 관광 분야의 호황이 이어지면서 제주 지역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고용률은 69.5%로 작년보다 2.1% 오르며 지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인구 유입이 늘면서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 수도 각각 7.6%씩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건설업과 서비스업계의 고용률 급증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제주 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1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4.8% 줄어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